오늘 우리 시대의 논객 두 분 초대했고요. 오늘 개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개헌 논의가 어제 나왔다가 오늘 다시 사그라진 양상인데 이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의 친박계 핵심 인물입니다. 홍문종 전 사무총장, 홍문종 의원도 함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무성 대표가 어제 베이징 상하이에서 얘기를 했다가 오늘 대통령에게 사과를 했거든요. 우선 이 전말 어제 오늘 이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두 분께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주요한 정치인의 정치적인 발언입니다. 그래갖고 지금 개헌론은 국내에 있어요. 국회도 있고 국민 사이에도 있기 때문에 있는 사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중국 가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은 국익 외교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기자들한테 해가지고 이거 막 빨리 서둘러야 된다. 본물처럼 나올 것이다. 얘기했고 보니까 이 반론이 나오니까 미안하지.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 내가 좀 성급했다. 또 역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크게 보면은 개헌론은 지금 대한민국 안에 있어요. 있고 지금을 그 연말에 끄집어낼 시기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국회가 말이야. 실컷 데모하다가 이제 겨우 국회 개원해가지고 말이야 예산심의 하기도 국정감사 가지고 지금 파행을 겪고 있으면서 말이야. 예. 여기 지금 개헌은 어떻게 끄집어내? 그래서 지금은 그거 시기가 아니다 하는 그 말도 옳고 집권당 대표가 중국 가서 기자한테 그렇게 또 말 한마디 했다가 국내 와서 내가 좀 성급했어요 하는 것도 정치적인 발언이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루 만에 그 말을 뭐랄까요 사과한 것은 그거 자체는 적절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좀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까? 아니, 그래서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얘기한다. 정치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 와가지고 빡빡 우기겠어요? 대통령이 해외 가고 있는데 나 중국에서 내 말 잘했어. 이 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비난과 오해를 불러실 가능성이 많았으니까 내가 선거했습니다라고 얘기한 건 정치적인 발언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분명히 여당이나 야당 안에 개헌론이 잠재하고 있다는 것은 김무성 씨도 잘 알고 우리 같은 사람도 알고 있어요. 예. 고영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개헌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 김무성 의원이 대표께서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시기와 장소가 매우 부적절했다. 그렇게 봅니다. 우선 장소도 이렇게 중요한 정치적 현안을 왜 베이징 가서 합니까? 국내에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말씀을 하신 게 옳고, 예. 시기도 방금 배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서 지금 왜, 중요한 외교적 행사를 하시는데 네. 그런 민감한 정치 현안을 예. 이렇게 터뜨린다는 것은 또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키는 것은 적절치는 못했다. 본인이 바로 또 사과를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또 치고 빠지기 아니냐 이런 비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개헌 논의의 물꼬를 크게 트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선은 국회가 오랜만에 정상화됐고 정치도 정상화돼서 지금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데도 사실은 정치권이 시간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 한다면은 개헌 논의는 정말 내년에 가서 논의해도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내년이래야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두 달 기간이 법안 예산안들이 지금 아주 쌓여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는 일단 처리를 하고 내년에 좀 여유를 가지고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고 심도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고 교수님은 평생 정치부 기자를 하셨는데 네. 김무성 대표가 오늘 그 민감한 질문에 자신이 그 답변을 한 게 불찰이다라고 했는데 어제 작심하고 얘기한 것이라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렇게 툭 나온 거라고 보셨습니까? 저는 본인의 불찰이라고 합니다만은 김무성 대표가 제가 정치에 오기 전부터 아는 분이지만 좀 성급한 면은 있습니다. 뭐랄까요? 욱하는 그런 것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발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적어도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그 5선이나 되시는 분이고 당 대표가 우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아마 상당히 심모 원료가 있었을 건데 어쨌든 우리 홍 총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만은 국민들 대다수가 볼 때는 좀 적절한 건 아니지 않느냐. 좀 시기와 장소를 잘 가려서 그것도 좀 국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말하자면 개헌의 주도권을 잡고 여당이 어차피 이 문제는 내년에 가도 여야 간의 중요한 하나의 그 화두가 될 테니까 여당의 입장에서 특히 당 대표 또 대권을 겨냥하고 계시는 분 입장에서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나가겠다. 이런 점은 좋다고 봐요. 그동안 여당이 잘한 게 야당이 주도해야 할 아젠다, 소위 의제들을 복지 문제라든가 경제 민주화 문제라든가 또 혁신 문제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여당이 실제로 주도를 해갖고 야당이 할 말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맨날 선거 때마다 심판론, 맨날 심판론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는 정말 여당이 잘 어떤 국면들을 끌어간다는 생각을 하지만 예. 지금은 좀 빠른 것 아닌가 시기상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 김무성 대표가 사과한다는 발언 나오니까 그 당장 나오는 발언들이 청와대 또는 뭐 친박계 핵심에서 강력하게 뭔가 그 신호를 보냈구나. 뭐 항의를 했든지 아니면 뭐 그 전화를 했든지 어떻게 된 겁니까? 글쎄요, 뭐 이제 고수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거의 동의를 하면서 예. 이제 갔다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하셔요.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개헌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거기 계신 분들한테 계속 1시간 동안 이제 설득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의도한 바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이크도 다 끈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이제 화면도 없다. 뭐 이제 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쫓아갔던 다른 또 정치인들은 이미 다 예정된 수순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아니 보세요. 지금 개헌론을 나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국정감사하고 있는데 국정감사 이슈는 다 없어졌어요. 전부 개헌론입니다. 박지원 대표가 바로 받아들였죠. 그리고 가시기 전에 9월 2일 날 이석현 의원은 우윤근 대표하고 이미 개헌론에 관해서 깊숙이 토론해서 그 야당에서 이미 개헌론에 대해서 우리하고 이미 의견이 합치돼 있다. 거의 가까이 가 있다. 아니, 지금 야당 의원들하고 이미 다 말씀을 하셨고 또 박지원 대표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걸 받아들였고 예. 이것을 물론 김무성 대표께서 사과는 하셨지만 네. 타임테이블에는 저는 있었던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김무성, 박지원 그 두 분 좀 특수관계잖아요. 예, 특수관계이시기도 하고 그렇고 아까 우리 두 고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지금이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민생 지금 세월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예. 지금 그 뭐 삼성도 지금 뭐 저 10조 하다가 지금 4조로 떨어져요. 삼성도 난리지만 삼성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가 경제가 힘들어요. 금리가 2%로 떨어져 가지고 말이죠. 지금 저 경제가 지금 파탄나게 생겼다. 예. 대통령께서 간곡하게 당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블랙홀 된다. 예. 그러니 경제하고 민생 좀 살리자 이렇게 얘기하고 가셨는데 거기다 대고 말이죠. 이게 뭐 야당도 아니고 도대체 대표께서 왜 이러시는지 저희가 아주 죽겠습니다. 정말. 예, 한번 물어보시지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는지.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지금 왜 지금이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이 두 분 고수들께서도 지금 시기가 안 좋았다. 장소도 안 좋고. 그러나 개헌론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홍 의원님은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개헌을 지금 국회에서 네.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형태로든지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 보면 예. 지금 개헌을 얘기하는 뭐 200명이 있는지 300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들이 다 각자 의견이 달라요. 예. 지금 오스트리아식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원래 대통령께서도 개헌론자이셨어요. 그래서 4년 중임제를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통일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정부가 연정을 만들고 항상 일이 있을 때마다 그야말로 뭐 따라 정부가 좀 이렇게 불안정하고 이래서 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개헌론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과연 오스트리아식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위인설관처럼 나한테 딱 맞는 개헌, 우리 지금 김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개헌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원 집정부제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하고 당신께서는 뭐 총리하고 뭐 이렇게 권력을 좀 분점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의심하니까 더더군다나 동력을 잃는 거죠. 이거는 그야말로 사심 없이 국가와 민족과 우리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개헌이지 내가 갈 자리 보고 내가 뭐가 제일 유리한가 생각해가지고 개헌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의 보관에는 지금 누가 대통령을 하고 본인은 총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는 거군요. 아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대통령은 누군가요? 궁금한데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수님들한테 한번 그런 건 여쭤보시죠. 아니에요. 예, 예. 김무성 대표가 원론으로는 할 수 있는 아젠다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하는 것도 모양이 안 좋지만은 또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막 팔고 다니는 이재 의원 같이 갔잖아요. 그것도 나는 모양이 안 좋더라고. 이재 의원 그럼 말로 데리고 와. 왜 거기 가서 같이 얘기하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개헌론이 많이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걸 부상하는 걸 내 힘으로 막을 수는 없다. 이 정도까지는 좋은데 무슨 뭐 오스트리아식으로 해가 이원 집정제다 해가 이런 모델 내용을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못해요. 그건 찬반 양론이. 저도 그거 얘기하다 보면 각자 개헌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원 집정제라는 게 뭡니까? 대통령은 외치 좀 하고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가 내치 다 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와 같은 국회에다가 저 꼰대 보기 싫은 국회에다가 저기다 그럼 내치를 맡겨?
국회부터 먼저 뜯어고쳐 국민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헌론을 얘기하더라도 이원 집정자가 어쩌고 그런 모델을 집권당 대표가 하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 내부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와야지. 하려면 이원 집정제를 해가지고 국회에서 국무총리 뽑아가지고 그 사람 내칠 하는 방향을 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 동의 안 해요. 그건 누가 동의해? 지금 이 국회에다가 내칠 몇 개요? 그런 방식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 나는 이건 강론 잘못했다 이런 얘기. 자, 그 개헌에 대해서 고 교수님은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보시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 논의가 뭐 지금 아니라도 내년부터는 시작돼야 된다고 보시는 거고요. 그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쨌든 지금 6공화국 9차 개헌 체제라는 것은 87년 체제라고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만 그것은 5년 단임제와 소선거구제가 기본입니다. 정치 파트에 있어서. 예, 예. 87년 체제는 그 선택권을 국민한테 돌려준 것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언론 민주화인데 이 부분은 제외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87년 체제가 한 27년을 겪으면서 예. 이게 제도 자체가 뭐 어느 제도든 간에 다 장단점이 있지만 거의 한 실효를 한 것 아니냐. 그 87년 체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로 나싱, 우리가 늘 얘기하는 오로 나싱 체제가 돼갖고 예. 전무 아니면 전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도 지금 아주 극한적으로 싸우다 보니까 정치인들, 국회의원 그 지지율이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7%더라고, 7%. 국민들 신뢰. 말하자면은 이 대통령을 놓고 우리의 경우 이 오로 나싱 체제로 되다 보니까 여야가 극한적인 이런 대립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소위 말하는 일로 삼김이라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 당시 군부를 대표하는 노태우 또 삼김 씨가 말하자면 하나의 정치적 타협으로 이런 장기 집권을 못하는 차원도 있고 예. 그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도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런 정치적 타협으로 이렇게 5년 단임제를 했는데 이것을 한 27년 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독식이 가고 특히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강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선 때 책임 총리제를 하겠다, 권한을 분산하겠다. 대통령 권한, 이 권한을 좀 분산해가지고 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인사도 탕평책으로 탕평 인사를 하겠다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 이겁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국민적 어떤 통합과 에너지를 모으기 위해서는 좀 상생의 정치 체제, 공존의 정치 체제를 만들어야겠다. 예. 특히 뭐 호남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완전히 권력에서 폐지돼 버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분들의 그런 그 소외감도 강하기 때문에 이런 체제로 가는 경우 지금과 같은 극한적인 그런 여야 간의 정치 싸움은 불가피하다. 예. 정권을 대통령을 차지해야 예. 권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는 완전히 배제되는 결국 뭐 국회라는 그런 인사 의회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네. 자리를 이제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임명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게 진짜 좀 탕평 인사가 돼서 좀 이렇게 골고루 분점이 되면 좋은데 그거를 역대 대통령들이 뭐 지금도 그렇고 공약대로 그렇게 안 하고 다 뭐 특정 지역에 많이 쏠리고 하니까 이쪽이 잡으면 이쪽이 다 가져가고 이쪽이 잡으면 이쪽이 다 가져가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결국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박근혜 생각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 아,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집권을 하면은 정말 탕평 인사도 하고 법무님부터가 그렇게 아주 공약을 하고 100%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네. 그랬겠냐 이거예요. 예. 오히려 더 심화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 한 사람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냐. 저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야당에도 정세균 씨라든가 정세균 의원이라든가 손학규 전 의원 이런 분들은 충분히 총리감은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총리 후보 세 명이나 나왔는데. 대권에 가면은 뭐 한 자릿수도 안 나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87년 체제가 지금으로서는 정말 리모델링을 해야 하고 또 예. 앞으로 뭐 남북 통일이 뭐 조만간 이루어질지 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런 통일에 대비도 해야 하고 또 이런 복지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헌법에는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논의를 심도 있게 해서 예. 정말 새로운 어떤 틀을 한번 마련해야겠다. 다만 알겠습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원 집정제라는 것은 좀 너무 나간 거다.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예, 예.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자, 너무나 그러면 심각한 홍 생각입니다. 의원님 말씀 듣기 전에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 개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 저희가 오늘 나가서 현장에서 좀 들어봤습니다. 국민들의 말씀, 개헌에 대한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정책들은 사실 정부가 바뀌게 되면 그게 무산이 되고 중간에 진행되는 것들도 일단 계속 진행을 못하고 이렇게 끊겨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연임이 필요하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연임 안 하고 5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왠지 연임이 계속되면 뭔가 독재로 갈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임기를 마쳤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미국처럼 4년째 연임을 하야지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5년 단임제로 하면은 자기가 일하는 그 과정을 제대로 잘 수행이 좀 조금 짧지 않을까. 정치 서로 이렇게 한컷만 다투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것 같아서 개헌한다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보다는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쪽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크게 보면 권력을 분점하는 문제, 좀 나눠서 이렇게 하는 문제, 그 다음에 단임제가 괜찮으냐, 중임제를 하는 것이 좋으냐 그 문제거든요. 홍 의원님은 그런 그 개헌이 지금 그 현 대통령의 임기 안에 개헌을 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지가 이제 1년 7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뭐 세월호 문제다 여러 가지 문제로 대통령께서 지금 민생 법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태부적이고 사실 시작 못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문제가 심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 문제를 타결하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헌 문제는 국회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총선이 이제 1년 7개월, 1년 몇 개월입니까? 한 7, 8개월 되어 있잖아요. 예. 그 총선을 전후해서 제가 보기에는 그 개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기엔 총선 전이나 아니면 총선 후나 그때가 개헌론에 있어서 대통령도 거의 임기 말이 가까워 가시고 그때가 되면은 예. 그다음에 대통령께서도 이미 그 개헌의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충분히 동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와 함께 또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또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민생의 문제 먼저다. 사람들이 대표를 민포대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제가 아침 오면서 들어보니까. 미포대요? 민포대네, 민포대. 민포대? 민생을 포기한 대표다. 이래가지고 지금 그 중요한 민생을 옛날에 왜 노무현 대통령을 경포대라고 그래가지고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그랬는 때인데 정말 따갑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지금 저도 상임위 하다 왔습니다만은 예. 지금 영세 상인들이 와가지고요. 지금 우리는 미방위 합니다만은 단통법 때문에 말이죠. 2만 5천 개의 가게가 지금 문을 닫는다 어쩐다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지금 직면하고 있는데 예. 도대체 어느 여유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일을 만들어 가지고 온 국회를 들쑤셔놓고 정치권을 들쑤셔놓는지 자. 참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총선 전후면 좋겠다. 그때쯤 대통령 임기도 끝날 때쯤이니까 좀 자유롭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 분? 저는 내년 후반 정도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에 대해서도 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상당한 논의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일 문제에 대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할 때 내년 후반 정도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이거를 따로 또 국민투표에 어차피 부채하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서 3분의 1을 통과하더라도 부채한다면은 예. 2016년 총선 때 같이 국민투표도 그러면은 뭐 비용도 줄이고 국민들도 그때 좀 같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뭐 국민들이 개헌이 필요 없다고 하면 또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저는 내년 후반 정도 이렇게 개헌 논의를 시작해서 내후년 그러니까 2016년 총선이 4월 아닙니까? 4월이니까 4월 달에 국민투표에 같이 붙여서 물론 국회의 통과를 전제로 해서 붙였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시기를 뭐 내년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옳으냐 이걸 산술적으로 얘기하기는 부적절합니다. 지금은 전혀 그 시기가 아니다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내년 이제 내년도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면은 그럼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과거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만 권력 구조를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국민이 뭐 어떻게 원하고 있느냐, 우리나라 남북한 분단 실정 하에서 뭐가 맞냐, 이게 전문가들 이런 세계에서 지금 줄거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국회가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여야가 타협하고 이렇게 하면 청와대하고도 이제 대통령하고도 의견이 맞출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하여튼 내년 이후다. 이거 금년
금년은 아니다. 이제 내년 지나서 이제 그런 시기로 조성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국회의원들이 뭐 이재호 씨가 만드는 그거 가지고 먼저 두드려가야 할 거예요? 전문가들의 의견이 더 표출이 되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찬반이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권력구조, 이원 집정제, 내각 책임제, 단임제, 4년 연임제, 여러 가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고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 어디서 나와요? 국회가 자기들은 입법하고 전문가 사회에서 이렇게 걸러가지고 줄거리가 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다면 어떤 말이에요? 하자면 말씀입니다. 4년, 이제 5년 단위까지 어려우니까 4년 중임제로 한다는 큰 줄거리는 우리는 배울 때도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를 사실은 배운 사람입니다. 그런 원칙 하야 하면서 그러면 대통령이 권력을 집권하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당한다 이런 논리로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 현재를 보면 나는 대통령이 선출된 제왕적 황제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1인당 다 선출된 1인 황제 행세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나는. 그래서 국회가 지금 저런 식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거 천부의 권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저런 식으로 하면 저기다 내치를 줄 수가 없어요. 연체로서는.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이원 집정제 식으로 이걸 헌법안을 개출하고 접근한다면 국회부터 문제 뜯어고치란 말이야. 예. 국회부터 뜯어고치지 않고는 여기다가 어느 국민이 저기다가 내치권을 주자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저 같은 사람은 4년 중임제로 하되 현재 대통령 권한을 뭐 좀 제약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이 많이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나오겠습니다만 의회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무책임하다. 난 그건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의회 권력 더 강화시켜주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해요. 입법권, 예산권 자기들이 다 손아귀 쥐고 말이야. 천부의 접근처럼 해가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법도 지키지도 않고 모든 법도 지키지 않는 국회예요. 저건 불법단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나는 줄거리는 그래요. 불법단체 단체원이 지금 여기 홍 총장과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뭐 사실은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만 오늘 이제 고수님한테 야단 맞은 것처럼 야단 맞은 적은 별로 없는데 하여간 죄송합니다. 근데 국회는 말이야. 국회 개원 협상부터 해가지고 국회는 언제부터 늘기로 법에 대해 있는데 그때 안 하잖아요. 개원 협상하고 감투 나누자. 법안을 하고 이거 연계하자. 그러면 어디 있어요? 이거 시장 황제 의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뭐 사실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선진화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이 여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여당이나 야당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밑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나누고 있고 또 많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좀 용서해 주시고요. 저희가 의원님 아이가 지금의 이 개헌의 논란이 새누리당 내의 계파 갈등, 친이계 친박계 뭐 다 없어졌다지만 지금 그 온존하고 있는 것이고 대표가 김무성 대표 된 다음에 지금 조직 강화, 투기 발족하고 지역구 새로 당협위원장들 뽑고 이런 거 하고 다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제 그렇다고 보여지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재호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제 친이 뭐 저희가 이제 친이 친박을 이제 나누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다 하나로 모여서 새누리당을 우리가 엮어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 친이 발로 만들어진 지금 개헌 논의가 그동안은 사실 물밑에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동의는 했지만 이걸 이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제 통일 정국도 내다보고 이제 뭐 민생도 생각해보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제 이 개헌론에 물꼬를 튀면서 상하이 가서 말씀하셨지만 그 전에 이미 개헌론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야당 의원들하고도 많이 의견 개진을 했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가 김무성 대표께서 개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답답한 것은 이 시기를 잘못 선택하셔서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개헌론이라는 건 쏘난 화살이에요. 야당은 저기 호기를 맞은 거 아닙니까? 이제 개헌론 때문에 뭐 벌써 김무성 대표한테 하루 만에 사과하고 무슨 대통령한테 그렇게 하는 그런 대표가 어딨냐 뭐냐 뭐 온갖 지금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헌론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세월호와 똑같은 또 취급을 받을 겁니다. 이거 지금 진행하지 않고 무슨 민생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뭘 하자 또 뭐 국조 만들자 뭐 하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만들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수의 한수에서는 두 분, 이 시대의 논객 두 분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친박계입니다.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세 분 말씀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